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의안번호 제9-727호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말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기존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분을 통합하여 현재의 공무원 위원 비중은 줄이고 민간위원 구성 비중을 높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 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분을 통합하여 단일 구조로 운영하는 내용이며 안 제13조는 기금이 존속기한으로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728호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고문변호사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고 해촉에 대한 기준 등을 정비하여 고문변호사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3항에서는 고문변호사 위촉 시 청렴 서약서 및 정보공개 동의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5항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종료 후 소송 수행 실적과 성실도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문 변호사 임기를 2차례 한정하고 해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평택시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면서 사업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통합기금은 법령상 최대와 최저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죠? 기금의 최대치와. 근데 일반회계 예산 대비 지금 저희 평택시는 몇 퍼센트를 잡고 있어요? 퍼센트까지는 내지 못했고요. 네. 금년 조성 규모로는 3,530억 정도, 36억 정도 이제 조성 규모로 갖고 있을 예정입니다. 아, 그 가능해요? 예, 올해 것까지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2026년도는요? 내년에는 좀 줄어들어서 얼마나 줄죠? 지금 한 100억, 한 80억 정도 줍니다. 그렇게 줄면은 대규모 사업이나 위기 대응에 쓸 예산으로서는 부족함은 좀 없나요? 지금 전체적인 여건상에서는 뭐 다른 기금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예. 이제 제일 다 아시는 거지만 청사기금 쪽이 이제 예수받는 그리고 공유재산 여건 매각되는 이런 영역들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이제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앞으로 지출해야 되는 그 청사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성 규모 자체가 축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야 뭐 그 쓰임에 맞게 여유 자금을 넣었다가 필요할 때 빼내서 쓰는 부분이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을 쭉 살펴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영 성과를 분석하게 되어 있고 의회에 제출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개정 조례안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는 걸로 갖고 들어오셨는데 이거에 대한 이건 지금 이제 형식적으로 매년 연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건데 그럼 자 이거를 연장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평가표를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성과표가 없어요. 성과표 없이 그냥 5년 연장을 해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 승인을 해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치 평가표 기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 연장 조례안 제출하시면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추후에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같이 주셔야지만 되고요. 그거 주시지 않으면 5년이 도래했으니까 형식적으로 매년 해달라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정화기금의 성과표가 좋지 않으면 연장 안 해드릴 수도 있는 게 시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치셨고요. 심의위원 전문성 지적이 있었죠. 우리 평택시가 23년도에. 예.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완이 되셨습니까? 고문 변호사 아까 그 청렴 서약서니 뭐 이런 거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될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3년도에 평택시가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이게 보완이 돼야지만 일부 개정 조례안에도 저희가 참고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획행정위에서 계속 지적된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제가 초선으로서 23년도에 처음 지적한 사항이 예결위에서 기금에 대해서 금리가 높은 거에 대한 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서 지금은 그게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하나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심의위원회 구성 제9조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쭉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적받은 것도 2023년도에 있고 자, 이게 지금 저희 평택시의 예산을 예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치를 할 때 누가 이해충돌로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까? 이제 그 기금 심의 여건상에 있는 그 위원님들이나 또는 그 결산 여건을 갖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중요한 게 빠졌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심의위원 구성은 첫 번째 평택시의회 시의원, 두 번째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 3번 지방재정, 지방세 등의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큰 이해 충돌은 누구냐면 금융기관 관계자는 기금 운영에 직접 이해관계자이므로 배제해야 된다는 문구가 삽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이해관계자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금융기관 관계자가 여기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두르는 건 맞고요. 다만 거기에 들어와 있는 전문가가 이런 특정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거나 거기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받거나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데는 이제 들어오면 안 되고 사전에 충분한 그 조사를 통해서 위원을 선정할 때 그런 건 걸러질 거고 그게 걸러지고 안 들어왔을 때 만약에 안 걸러진 사례가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깊이 회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위원 선정할 때 이런 아니 걸 세심하게 선정할 때가 하겠습니다. 아니고요. 그건 조례에 정확히 담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장 큰 이해충돌 아닙니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 문구가 요번에 들어오면서도 빠졌어요. 전 요번에 들어올 때 그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지금 의원님들이 뭐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금융권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분이 빠지고 나머지만 이렇게 있는데 금융기관 관계자는 기금 운영에 직접 이해관계자이므로 여기에서 배제를 하셔야 되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관계자잖아요. 관계자. 전직이 아니고. 지금 현재 관계자를
여기는 이해 충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평택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기금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 금액을 이해관계자가 들어와서 이거를 심의를 하고 그 기관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담아주셔야 돼요. 지금 이 조례에서는 그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심의위원 전문성 지적에 대해 있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완이 돼서 요번에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매 5년마다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연장이 아닌 연장을 받을 수 있는 타당한 관리를 했다는 성과표가 같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 성과표가 없는 상태에서 5년 지나서 기금은 안치를 해야 되니까 연장을 해야 되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근거를 해주냐고요. 끝났으니까 해줘야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게 평택시가 지금까지 동의안이나 조례안을 갖고 들어올 때 제가 이 앞전에 있었던 조례 심의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는 사실에 근거해서 필요성이 있고 그 필요성이 평택 시민에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고 이 조례가 됐을 때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만들어지지만 충분히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시고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평택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끝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추후에 또 따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원입니다. 평택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요 관련돼서 제한 이유는 어떻게 됐든 기간 존속 기간에 연장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 구성 관련돼서 그 위촉한 거를 좀 세분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것으로 이제 이 개정 조례안에 이유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돼서 이 구조 보면은 그 심의위원회 구성 그 사망에 보면은 당연직 위원들은 개별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그 위촉을 이제 임명 또는 위촉으로 이렇게 이제 세분화 시켰어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당연직 같은 위원님들은 집행부의 공무원 관련 이 당연직으로 하시기 때문에 실국소장이시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민간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위촉 요걸로 이렇게 세분화시킨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세분화시킨 거는 뭐 잘 하신 걸로 저는 보는데 혹시 이건 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좀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게 이제 다른 조례에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같은 경우도 혹시나 뭐 여기는 뭐 이렇게 해서 세분화 시켰는데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분명히 돼 있을 텐데 그런 관련 부서하고도 좀 협의 같은 경우나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을 한번 해보셨는지 해가지고 그거는 아직 안 해봤는데요. 일반 부서에서도 이런 이제 위원 선정의 어떤 자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문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성에서 뭐 저보다 더 많은 부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건들은 획일화시켜서 만들 수는 없지만 어떤 틀적인 기본 틀들은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요거는 좀 다 대부분 심의위원회든 뭐 아니면은 어떤 위원회들도 대부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이 일반 민간인 분들이 이제 위촉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다 동일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좀 다 동일하게 명확하게 여기 지금 하신 게 뭐 각호로 구분 명시하여 보다 알기 쉽게 이제 명확하게 이 정비하는 거로 이렇게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회에 대한 자격을 위촉직 위원과 같이 이렇게 좀 정리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하고 뭐 다른 거는 또 상의하고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근데 요거 정리는 잘 하신 거고 추후에 여기 기획 우리 어떻게 됐든
이거 관련돼서 조정을 하셨으니까 정리하셨으니까 다른 부서하고도 좀 한번 좀 연계해서 예, 다 저희가 동일성 있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법무 해서 파트 여건을 활용해서 타 부서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같은 맥락이 있는 건 다 한 번에 정리를 좀 일괄적으로 하는 게 동일시하게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어차피 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뭐 종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김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관련돼서 성과표나 이런 게 좀 동반되는 거는 뭐 당연히 맞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뭐 기간이 이제 25년 다음 달 12월 31일로 종료 도래하기 때문에 5년 연장하는 걸로 좀 올라온 걸로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전문가라는 의미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요. 여기 보면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라고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당연히 그런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맞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이거를 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해 충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전문가가 와서 해야 그거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문가란 이유로 자꾸 배척을 한다면 과연 이게 똑바로 된 심사일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에서도 복지 환경에 관한 심의나 이런 거에서 위원들은 빠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을 더 이렇게 좁혀놓냐 이런 얘기를 저는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거기에 관련된 금융사가 와서 자기들이 그거를 유치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걸러내지 못한 집행부가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뭐 나라 전체에서 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이 해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쪽 해당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심의한다? 난 이것도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잘 가려서 심의위원회를 한다면 그런 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잘 걸러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아시는 분들이 아시는 일을 하는 게 네. 맞다라는 큰 틀은 저도 그렇죠. 공감을 그 하고 틀에서 있습니다. 저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는 저희가 뭐 구속력 있는 여건을 저희가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각 지자체별로 아마 의회 의원님들 행동강령 뭐 관련 조례가 있죠. 아마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례상에서 표현되고 있는 제한 사항들이 조금 모순 아닌가 하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많이 아는 분야에 그 개인이 알고 있는 노하우나 여건들을 거기에 녹여서 담아내면 더 큰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 조례상에는 그 연관성을 좀 끊어내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여건이나 영역이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평택시 시의원도 들어가는데 기금 운영하려면 우리는 다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같은 여기 부서는 저희가 못 이제 들어가죠. 응? 그럼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러면 그 기금 운영을 우리는 4년을 해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갑자기 아닌 부서에서 와서 심의한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그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저는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해요. 과연 이게 어떤 게 옳은 것인가? 계속 4년을 듣고 2년을 들은 사람이 갔을 때
아 기금 운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어떤 판단이 서는 거지. 갑자기 우리가 저번에도 무슨 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전혀 모르신 분들이 오니까 말을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물으니까 뭐 행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감이 아니라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건데 그런 오해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이해 충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우리 집행부는 잘못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선까지를 이거를 이해 충돌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게 심의위원 구성에서 이게 지금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 같은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그 기금 같은 거를 예치하고 이러려면 금융에 관계된 그 금융에 근무하는 이런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그 근무하고 있는 어떤 직원들이라든가 이사진 뭐 이런 분들이 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인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그런데 근무도 했고 또 그런 데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은 꼭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이 기금운용 의원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통합안전기금 우리가 심의위원을 못 들어가잖아요. 이해충돌 때문에 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이때 정확한 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심의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관련돼서 뭐 연임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촉 관련된 거죠. 이런 거 관련돼서 좀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 해촉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은 이 안 제2조 3 해촉 임기 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4호의 법률 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면 이제 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소송 수행 결과 평가표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소송 수행 결과 평가표를 보면 이제 그 항목의 승소 여부하고 소송 결과 승소 여부하고 적시성, 불변 기간 준수 여부, 소통 및 협업, 정기 보고 명확성, 응답 속도, 부서 요청 반영 등 이렇게 해서 이 평가 기준의 배점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승소 여부가 한 60점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60점인데 기준을 보면 배점의 승수요를 곱하여 평점 부여. 요게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관련돼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배점이 60점이면 60점의 승수요를 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소가 100% 됐다. 예. 그러면 60점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50%밖에 안 됐다 그러면 30점을 받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좀 왜 물어보냐면 승수율이라는 거는 이 소송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저희가 이제 고문 변호사 같은 경우가 만약에 소제기가 들어오면 그 고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혹시? 우선은 이제 저희가 소송을 하기 전에 네. 뭐 자문을 우선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사무실 내에 자문 변호사 2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문들을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분야별 여건이 있는 저희가 이제 고문 변호사님들이 8군데가 있거든요.
8군데에서 받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제 소를 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소를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이제 어떤 여건에서 하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소를 제기하기보다는 이제 원고 피고를 평택시장으로 하는 원고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건을 보고 저희가 뭐 패소할 사안 같으면 진단을 미리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송 들어가면 민사가 됐든 행정이 됐든 승소율이 한 80%가량 되는 이유가 사전 진단을 미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소로 갈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요구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든지 이런 결정을 미리 하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대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는 게 어느 특정 법무법인이 계속 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 그 표에서 잠깐 읽으셨지만 그런 이제 승소율이 저조한 데에는 그만큼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해촉 근거를 마련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몇 군데가 있다 그랬죠? 지금 8군데가 여덟 있습니다. 군데가 있으면 이게 소 제기가 들어오면 그거를 선정하고 배정하는 거를 그 순번대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해서 그건 아니고 이제 분야별로 특성이 있거든요. 뭐 건축 분야면 건축, 뭐 저 이행 강제금 분야면 이행 강제금, 뭐 이런 파트별로. 그러니까 관련된 그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고려해서 예, 그렇게 배정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예. 예, 본인들이 전문성을 갖고 그러면 대부분이 이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이기잖아요. 예, 그렇죠. 승소율이 훨씬 높습니다. 승수율이 예, 높죠. 예.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랬을 경우에 행정 쪽에 관련돼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 있는 그 법인이나 변호사 같은 경우 승수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이제 행정소송이라는 특수성 이게 이제 승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요. 민사 같은 경우는 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민사를 담당하는 데는 그럼 많이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안분 여건들을 이제 파트별로 나누기 때문에 뭐 차이는 조금 있는데 그게 어떤 귀책 여건으로 크게 작용한다라기는 또 조금. 그럼 저희 그 변호사분들이 전문성을 8분을 그럼 예를 들어서 행정 파트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느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혹시요? 그냥 뭐 총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노 가족 중에.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 끼고 있는 데가 대부분 그 법무법인으로 다 돼 있는 곳들이거든요. 개인이 아니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법인으로 돼 있어도 뭐 로펌처럼 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그마한 법인으로 해서 몇 분의 변호사님들이 계셔서 저 관련된 이 행정 파트를 전공하신 뭐 전직 판검사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 변호사 뭐 사법 시험을 취득해서 저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고 사법 시험 합격해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구성돼서 이제 법인을 구성해서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만약에 이제 다 동일시하다 기준이 동일시하다 그러면 뭐 승소율을 따져서 배점하면은 거의 맞다라고 보는데 그 8군데 법인이든 이런 게 전문성이 다 상이하고 한데 이거를 그냥 승소율만 갖고 따지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 그러다 보면 잘못되면은 우리 시에서 이런 기준표를 갖고 이 만약에 연임이든 해촉을 저기 봐요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촉하는 사유도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 그런 좀 거는 드렸습니다. 저희가 안분을 잘해서 이제 어떤 특정 여건에 편향되지 않도록 이제 나누기 때문에 조금 염려는 덜어주셔서 예, 감사하겠습니다.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안 제2조의 3 보면 해촉에 임기 종료 전이라도 고문 변호사를 이촉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경우가 이제 제 4호의 법률 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이 매우 저조한 경우라는 게 임기 만료 만약에 이제 평가에서 임기 중에 해촉 사유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지 않나. 이건 나중에 평가를 해서 임기가 끝나면 그게 이제 저기 예를 들어서 저조하기 때문에 해촉을 안 한다라는 게 맞는 거지. 중간에 갑자기 뭐 저조하기 때문에 해촉한다. 이거는 조금 이 조문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아마 임기 중 내에는 그 특별한 이제 그 변호사 징계 사유라고 하나요? 이런 거
이외에는 특별한 여건이 뭐 파생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이제 그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은 시장은 그 5항에 보면은 제2조 5항에 보면 시장은 위촉 기간 종료 후 고문 변호사의 임기 중 소송 수행 실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버렸잖아요 개정 사안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거는 당연히 뭐 중간에도 해촉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야 뭐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이 연임 부분이 연임이 이제 두 차례면은 저기예요. 한 번 그럼 최고 이게 2년이니까 6년을 할 수 있는 거로 연장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필요성이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제 소송의 특성이 너무 이제 길게 예, 소송 어떤 기간이 거는 있다 장기간 보니까요.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짧게는 뭐 10개월에서 긴 거는 한 6, 7년 지나도 이제 정리가 안 그렇죠, 되는 예. 소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저희가 사례를 좀 파악을 해봤더니 이제 경기도 내 12개, 13개 시군이 한 군데는 이제 1회 연임으로 있고 12군데는 2회 연임에서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임기 2년에 2회 연임 그래서 6년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소송이 한번 진행이 되면 뭐 단연간 최소 뭐 말 그대로 2년 이상, 3년, 4년 이상 되는 소송들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4년 갖고는 혹시나 4년 하고 나서 또 뭐 이 연임이 제한이 돼 버리면 다른 변호사님한테 또 다 이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라고 한정돼서 연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겠네요. 그리고 근데 2항에는 고문 변호사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 등 해당 소송 사건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게 2항은 또 있어요, 이게.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길어지는 사항들 연속성 확보를 아니,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연속성이 있는데 두 차례 한정돼 연임할 수 있다는 건 아까 이 4년에서 이제 6년으로 되는 게 이제 이 의미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충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속적인 여건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수입 여건을 갖도록 해서 저희 시가 근데 그러니까 제가 승소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하고자 어떻게 하는 됐든 사항입니다. 4년 갖고는 많은 워낙 소송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도 그거는 계속 수임을 받은 거는 하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장해서 한 6년 정도 하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입니다. 그 지금 이경우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현재 조례 5조 2항에 임기가 종료된 고문 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개정안의 임기 2조의 2의 임기에 고문 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 등은 해당 사건의 종결 시까지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중복되지 않았냐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거를 아까 삭제해도 되지 않냐 지금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이제 임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거는 그 수임하고 있는 진행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 지금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사항입니다. 네, 근데 소송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인데 여기 보면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중복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한번 그런 제 말이 틀린가요? 이해가 예 무슨 말? 그래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 1항의 연임 규정에
지금 현재 이제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기간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현행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개정안에 보면 2조의 2번이죠.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이게 모호하지 않나요? 이게 여기 지금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위촉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거를 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좀 모호한 표현 같아요. 요거 말씀 올리면은요. 네. 이제 기존에 종전에는 그 임기에 대한 여건이 있기는 했지만 전번에도 한번 말씀 나왔던 사항이지만 어느 분은 저희가 이제 고문 변호사 운영 제도를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뭐 계속 줄곧 해서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여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배제 차원에서 하는데 이제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는 아까 그 앞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자문이나 수행 실적 그 앞서서 말씀드리면 아까 그 평가표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좀 집약해서 판단을 해보고 이제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항입니다. 이게 수행 중에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청렴서약이나 뭐 정보공개 여건에서 필요한 걸 이제 동의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평소에 자문인데 자문 또는 그 기일 해태로 인해서 아예 저기 소송 결과도 못 갖고 그냥 패소하는 여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건들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낸 문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간 좀 모호하다 표현이. 그러니까 그런 평가표 그런 실적을 감안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연임을 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니까 그 물론 의도는 그런 의도로 지금 개정을 하신 건데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더 지금 여쭤볼게요. 그 이기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 고문 변호사 소송 대리인 운영 규정에 보면 위촉 기간은 2년이고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2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데 이 사유를 아까 설명을 하셨나요? 그 1회1회는 아까 이제 저희가 경기도 사례도 잠깐 말씀 올렸지만 전체 이제 연임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게 경기도에서 31개의 시군 중에 13개의 시군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평 같은 곳이 1회에 한해서 연임할수록 돼 있고 나머지 이제 12개 지자체가 이제 2회 연임 여건을 갖고 있는데 행안부에 제시된 그 여건하고 뭐 기간에 대한 건 다르지만 전체 툴적인 건 지자체 상황에 맞도록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전달됐다고 해서 꼭 이행해야 될 고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상황에 우리 지자체 우리 시 상황에 2차례 연임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판단하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지금 좀 빼먹어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그 임기 해촉 사유 제2조의 3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발생한 경우는 고문 변호사 해촉할 수 있다. 근데 이를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부터 해서 쭉 나번까지 고문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의 사망이든 행방불명이든 이런 게 있었을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혹시? 기본적으로 이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이제 6번 아니 뭐 기타로 해서 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넣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명확하게 1번부터 5번까지 해놓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사유를 써놨는데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다른 대부분이 그런 게 많아요. 본인이 사망이든 행방불명이든 뭐 여러 기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없으면 해석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해촉하기가 당연히 해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촉 사유에는 또 안 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좀 이거를 이제 대부분이 다른데 해촉 사유 같은 데는 그런 게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저희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인 사망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해봤었습니다. 단지 이 여건을 갖기 위한 존재는 지금 현재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냥 포괄적인 개념에서 좀 아니,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아니, 당연한 거는 일반 분들이 모든 사람이 생각해도 그건 100%로 당연하고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명시화 시켜서 명확하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근거를 두고 그런 사유가 벌어졌을 때 해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진다는 게 지금 이상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건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기타를 집어넣든 아니면 뭐 사망은 뭐 본인들이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에 당연히 사임하는데 본인이 뭐고 사망돼서 사임 의사를 밝힐 수는 없는 거고 행방불명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촉 사유에는 다 산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뭐 넣을 수 있으면 문제가 없으면 넣는 게 더 명확성이 있지 않나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뭐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예, 결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궁금해서 그 2페이지에 보면 그 고문 변호사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소송 사건이 해당 소송 사건 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임기가 끝났으면 이 종결될 때까지 이걸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조금 기간이 좀 걸리면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연결해서 계속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이제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은 소송건이 예,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고문 변호사에 의해서 충실히 이행이 되고 있고 대응을 잘하고 있는 여건이라 그러면 예. 다른 변호사로 변경하기보다는 수임 여건을 지속성으로 관리하는 게 더 나았다는 판단에서 문과가 된 거고요. 아까 이제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 5조 관련한 그래서 그 소송 비용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저는 이거 계속해서 이제 임기는 끝났잖아요. 수행을 그 종결 시까지 수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료로 해주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그 일반 수임료를 줘야 되느냐. 일반 이수를 소송 수임료 여건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5억 원 초과하는 수임료 같은 경우는 기본 1,340만 원에다가 예, 그거 백분율로 따지는 비율이 있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억을 가상을 하고 예, 소송 수가가 200억인 저기 소송을 하게 되면 예.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5% 정도 제가 알기로 5% 정도 비용을 더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끝나도 예, 소송에서 예.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수임에 대한 예, 예. 5%는 지급을 해준다. 예. 그래서 일반 변호사 수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자격은 없어도 소송 여건을 저희가 이길 수 수임료는 있다고 드릴 하면 수 있다. 수임료는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